전쟁터 같은 외식업계에서 샛별로 떠오른 남자가 있습니다. 유동인구 100만 상권에서 초대박을 터뜨린 오늘의 주인공. 이 구역은 제가 꽉 잡겠습니다. 이승진 갑부입니다. 서울에서도 황금 상권으로 손꼽히는 이곳. 옷가게가 줄을 이루는 지하상가에서 성황리에 영업 중인 회전 초밥집. 이 가게를 시작으로 근처에 위치한 또 다른 지하 식당가. 매일 고기 굽는 냄새가 끊이질 않는다는 돼지고기집. 인근 직장인들에게 회식 장소로 각광받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세련된 분위기와 이색적인 메뉴로 손님들 발길 끌어모으는 치킨집까지.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음식점 모두 갑부가 운영 중인 곳이라는데요. 지금 매장 8개 운영하고 있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한 7, 8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0평 남짓한 초밥집에서 시작해 총 8개 매장의 경영인이 되다. 연매출 80억 원을 달성한 외식업계의 샛별 이승진 대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고속터미널과 백화점 그리고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노른자 땅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승진 갑부의 매장은 사람들 눈에 띄기 어려운 이 지역의 한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체 무슨 메뉴를 판매하기에 손님들이 지상층을 마다하고 지하상가까지 찾아오나 했더니 이젠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자리매김한 치킨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치킨은 기름에 튀기는 게 정석인데 이곳에선 치킨을 튀기지 않습니다. 대신 오븐에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굽는 치킨이고요. 구우면은 기름기가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기름기 좀 쫙 빼고 2차로 한번 재벌을 해가지고 기름기 없는 이제 담백한 치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 80% 정도 데친 상태예요. 오븐에서 100% 다 구워도 될 텐데 굳이 또 다른 석쇠에 다시 치킨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도르래가 달린 그릴 위에 석쇠를 올려 위아래로 움직여가며 불맛을 입혀주는데요. 직화구이와 훈연으로 맛의 활용점정을 찍어주는 이 그릴, 정체가 뭐죠? 이거는 아사도 그릴이에요. 아사도 그릴이요? 네, 이게 아르헨티나 전통 방식의 숯불구이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가고 내릴 때 이렇게 내려가지고 고기 타지 않게 센 불에 구웠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점점 올리면서 약한 불에 구워서 훈연향도 올라오고 할 수 있는 필살기입니다. 아사도는 아르헨티나 원주민들이 소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던 전통 바비큐 방식. 이미 포화 상태인 치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양 음식 조리법을 접목시켜 기존 장작구이를 재해석하는 것이 적중했다는데요. 왜 하필 아르헨티나 전통 방식을 선택한 걸까요? 조금 특색 있게 하고 싶어서 이 기계를 도입을 했고요. 이 숯불로 구우면 이게 사진 찍기도 좋고 보기도 되게 좋거든요. 마케팅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고객분들 반응이 엄청 좋으세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 치킨 퍼포먼스에 너도 나도 사진을 찍고자 휴대폰을 꺼내드는 손님들. 갑부의 전략 대성공입니다. 이런 그릴도 처음 봤고 되게 이렇게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다 각이에요. 기름기 쭉 빼서 구워내기만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찾지 않았겠죠.
이승진 갑부는 구운 치킨을 하나의 요리처럼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채소를 볶아 함께 올리고 다양한 양념을 개발하는 등 기존의 전형적인 치킨구이의 조리법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는데요.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닭고기의 담백한 맛이 살아있는 비타민 채소 치킨.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만큼 맛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촉촉하고 양념도 되게 잘 돼 있는 느낌이고 담백하게 맛있게 먹어요. 인위적인 맛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숯불로 구워서 분량이 되게 많이 나서 되게 고급진 치킨을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정도에서 끝날 갑부의 치킨집이 아니죠. 토마토와 생크림을 섞은 로제 소스에 치즈, 거기에 파스타와 구운 치킨을 곁들여 양식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치킨을 먹는 것 같기도 하다는 이색 메뉴. 여심을 제대로 뒤흔든 이 치킨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저는 여기 로제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 매운 로제가 생각날 때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 소스. 보통 파스타나 리소토 같은 이탈리아 음식에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쓰이면서 열풍을 일으킨 건데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파스타와 치킨 그리고 눈꽃 치즈를 얹어 두 가지 메뉴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로제 파스타 치킨을 개발했다는군요. 손님들의 반응 또한 가히 폭발적. 이게 저희 가장 베스트 메뉴예요. 저희 매출의 50에서 한 70%까지 로제 치킨이 나오고 있어요. 1차로 오븐, 2차로 그릴을 사용해 닭고기에 육즙은 가두고 기름기는 뺀 구운 치킨. 로제 소스에 치킨과 파스타를 결합시켜 식사와 술안주를 겸할 수 있는 로제 치킨. 그리고 향긋한 마늘 소스에 구운 치킨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서 멸치와 아몬드를 곁들여 여러 식재료의 씹는 맛을 즐길 수 있는 멸치 아몬드 치킨까지. 더 이상 새로운 치킨을 없을 것 같은 자칭 타칭 치킨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구운 치킨을 선택해 이색적인 요리를 선보인 것이 갑부가 대박을 터뜨린 비결이라는군요. 프라이드 치킨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후발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굽는 치킨으로 1등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315만 원 정도 판 것 같아요. 우와, 치킨집 일매출액 약 300만 원. 치킨집을 벗어나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 갑부. 또 다른 지하식당가에 위치한 고깃집인데요. 북적이는 손님들로 보아하니 이 집도 맛집은 분명한 듯한데 갑부가 이 고깃집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운영하는 고깃집이에요. 삼겹살이랑 저희 목살이랑 반응 되게 좋거든요. 이곳은 바로 갑부가 운영하는 고깃집. 남녀노소 한국인의 사랑을 가장 오래 독차지하고 있는 국민 돼지고기. 퇴근길 소주 한 잔을 부르는 먹음직스러운 삼겹살부터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목살, 그리고 부드럽고 쫄깃한 맛의 가브리살은 돼지 안의 소고기라 불릴 만큼 풍부한 육즙과 지방을 자랑하는데요. 거기에 돼지 한 마리당 단 2줄만 나온다는 갈매기살까지. 맛있다는 부위는 여기 다 모아놨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이승진 갑부의 돼지고기. 어떤 특별한 점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걸까요? 여기는 한번 씹자마자 그냥 바로 사르르 녹아버려가지고 너무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숙성고기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더 부드럽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진 갑부는 숙성시킨 돼지고기만을 손님상에 내고 있다는데요. 숙성 방법에 대해 보여줄 게 있다는 갑부를 따라간 곳은 지금 보시면은 1차 숙성을 하는 창고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숙성시키려고. 근데 숙성은 왜 해요? 고객한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3차가 3가지 숙성을 거쳐요. 숙성이요? 네, 3가지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죽자마자는 고기가 뻣뻣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온에 한 영하 1도 정도로 저희가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기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고기를 더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매일 한 차례씩 납품받아 저온 창고에서 숙성한다는데요. 워낙 소비되는 양이 많다 보니 하루에 받는 돼지고기 양만 해도 꽤 된다고 합니다. 오늘 들어온 양이 얼마나 돼요? 한 300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00kg요? 네네. 들여온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나눠 나름의 기준으로 정한 자리에 따로 보관하는데요. 납품받은 상자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다 같은 종류는 아닌가 보죠. 돼지를 해체를 하면 이 농장은 삼겹살만 맛있는 데가 있고 이 농장 같은 경우는 목살이 맛있는 데가 있고 고기가 둘 다 맛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살은 또 목살을 따로 받고 삼겹살은 삼겹살을 따로 받고 뭐 다른 또 특수면 특수면 따로 받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 한 업체에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네, 한 업체에 다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삼겹살 같은 경우는 과지방육이라 그래서 비계가 많아야지 맛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살 같은 경우는 비계가 많으면 또 기름기가 많으면 안 되니까 목살이랑 삼겹살이랑 같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삼겹살이에요. 저희 지금 두력 돼지고기를 쓰고 있는데요. 네. 두력 돼지고기를 쓰는 이유는 근내 지방이 많아서 마블링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그다음에 약간 보존력이 있어가지고요. 보존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에서 육즙을 보존해줘서 되게 부드럽게 식감이 되게 부드럽게 맛있습니다. 돼지고기 품종 중 하나인 듀록.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라 그만큼 근육 밀도가 촘촘하고 지방도 골고루 퍼져서 고기의 맛과 향이 축적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겠네요. 네, 그래서 듀록은 저희가 조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YBD라는 품종과 듀록이라는 품종을 쓰고 있고요. YBD는 이제 보통 평균 가격으로 팔고 있고 듀록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좀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듀록 돼지는 고기 맛과 품질이 우수해 육질 향상을 위한 아비 돼지로 쓰이고 있는데요. YBD 돼지는 요크셔, 버크셔, 그리고 듀록 돼지의 장점을 합친 혼합 교배종으로 특히 육향과 육색이 좋다고 합니다. 영하 1도의 저온 창고에서 하루 동안 1차 숙성을 마친 돼지고기는 다시 2차 숙성을 위해 장소를 옮겨주는데요. 다소 번거롭지만 여러 차례 이렇게 숙성을 거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 맛은 특유의 감칠맛과 지방 맛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기의 단백질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적당한 온도와 시간에 맞춰 숙성해주는 거죠. 여기는 지금 2차 숙성하는 창고예요. 2차 숙성이요? 네, 여기는 5도로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온도로 두 번째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숙성은 진공 포장했던 고기를 벗겨 랩에 씌운 다음 영상 5도에서 일정한 습도와 통풍이 유지되는 곳에 노출시키는 방식인데요. 보통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고 있고요. 깻묵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제 3차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숙성엔 깻묵을 쓴다고요? 도대체 깻묵을 활용한 숙성 방법은 무엇일까? 보통 깻묵은 천연 비료로 많이 쓰는데요. 참깨 짜고 남은 찌꺼기예요. 찌꺼기요? 네, 깨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저희 비법 숙성 재료입니다. 다들 2차 숙성까지 기본으로 하지만 갑부는 3차 숙성에서 차별화를 뒀죠. 곱게 가루할 때까지 이렇게 부숴줘야 돼요. 여기에 새싹 보리가루를 풀어넣은 숙성액을 넣고 섞어주는데요. 이게 고기가 아니라 뒤에 지방을 덮어주는 거라서 지방이 물컹물컹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방 물컹한 게 아니라
지박이 쫀쫀해져서 고기의 풍미에도 좋아지고 고기가 맛있어집니다. 숙성이라는 게 그냥 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작업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면포를 살짝 깔아주고 있어요. 2차 숙성 과정을 거친 돼지고기 비계 부분에 깻묵을 올려 3차 숙성을 하는데요. 고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갑부만의 방식입니다. 숙성한 고기랑 숙성 안 한 고기랑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돼지는 잡내가 많이 나요. 돼지 잡내도 많이 잡아주고 숙성을 하면 드셔보시면 아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깻묵 올린 돼지고기는 냉장고로 직행. 딱 24시간만 지나면 마침내 3차에 걸친 숙성 과정이 끝이 납니다. 숙성에 대한 노력의 대가는 특허로 이어졌는데요. 특허증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남들한테 어필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뭐 요리에 대해서 이만큼 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특허증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나라에서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 이제 좀 더 믿음이 가겠죠. 웬만한 아이디어는 모두 특허로 나온 요즘 시대에 다량의 특허권을 보유한 갑부의 기술력. 공인된 특허로 실력을 인정받고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성공 전략. 고깃집 장사라는 게 그냥 좋은 고기만 떼서 주면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 갑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네요. 이게 지금 하루 숙성한 고기예요. 깻묵 쌓인 면포를 조심스레 걷어 올리면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냄새로는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돼지고기 잡내가 많이 제거된다고 하는데요. 고소한 깻묵 향이 배어들어 있기 때문이죠. 장장 15일 동안 숙성시켜 육질과 풍미가 한층 깊어진 갑부표 돼지고기. 이거 먹는 고기가 그냥 평범한 고기가 아니라 특허받은 고기야. 되게 특별하네? 약간 스페셜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고객들이 만족도를 많이 하세요. 갑부가 특허받은 숙성 돼지고기의 맛을 고객들도 알아주는 걸까요? 지하에 위치해 있어도 갑부의 매장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만큼 매출 또한 기대되는데요. 매출 얼마나 오셨어요? 여기 오늘 한 430, 44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와, 치킨집보다 더 높은 매출액이네요. 굽는 치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억 정도 연매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깃집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매출이 좀 떨어져서 한 15억 정도, 20억, 15억, 2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승진 갑부가 운영 중인 돼지고기집 2개 매장과 치킨집 1개 매장의 연 매출을 합한 금액은 무려 30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의 성공 뒤엔 실패를 겪었던 20대 시절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아동 신발 가게를 차렸어요. 그 차린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그 장사하는 터가 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였거든요. 근데 아동복은 있는데 아동 신발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아동복이 이렇게 많으니 아동 신발을 팔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아동 신발을 차렸는데 처음에는 엄청 잘 됐어요. 저희가 전국에서 5번째 안에 들 정도로 잘 되다가 근데 숙녀복에 밀리면서 이제 아동복이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저도 이제 좀 잘 안 돼서 나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장사하던 곳에서 호기롭게 시작한 가게를 접게 된 승진 씨. 이후 고민 끝에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외식업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캄캄한 현실 속에서 익숙한 것 대신 새로운 것을 선택한 이유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과감한 결정 뒤엔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는데요.
대표님 여기 댁이세요? 아니요. 제 부모님 집이에요. 아, 부모님이세요? 아버지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 심해가지고 힘들지? 날마다 늦어서. 갑부에겐 스승 같은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며 조언을 듣는다는데요. 제가 가게를 했기 때문에 애들을 잘 돌봐주지를 못했는데 형하고 둘이서 착실히 잘 컸어요. 아, 가게를 하셨어요? 네. 어떤 가게를 하셨어요? 옷가게요. 옷가게요? 예. 판교도 지금 옷가게를 운영하며 승진 씨에게 장사를 알려준 부모님. 하지만 아들은 외식업을 선택했는데요. 외식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뭐 좀 걱정되거나 이러시지 않나요?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죠. 정말. 왜 시급이라는 외자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 왜 시급을 해도 될까? 매일 이렇게 물체가 있는 걸 물건 구입해서 이렇게 팔고 돈을 받고 이것만 했는데 이건 조리를 해서 만들어서 손이 대접하고 팔아야 되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죠. 정말 잔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날은 이제 집에 와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질 테니 나한테 맡겨줘라, 나를 믿어줘라 라고 설득을 했죠. 그래서 설득을 시작을 해서 결국은 우겨가지고 오픈을 한 거죠. 아동 신발 가게를 폐업한 그 자리에서 모두가 의아해했던 회전 초밥집을 연 승진 씨. 우려와는 달리 갑부의 초밥집은 대박을 터뜨렸고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군요. 어차피 이렇게 취직은 못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밀어줘야지 일어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기야 저희도 아무 도움 없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요식업을 한다고 하길래 좀 안 해봤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좀 두려웠지. 미지의 세계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더 일찍 시작할 걸 잘못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승진 갑부를 다시 만난 곳은 치킨집과 고깃집이 아닌 다른 매장이었는데요. 여긴 또 어떤 곳이죠? 저 처음에 시작했던 회전초밥집이에요. 아하, 여기가 바로 갑부가 처음으로 외식업에 뛰어들어 차린 회전초밥집이군요. 10년이 넘은 지금은 맛집으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만 해도 지하 상가의 초밥집은 익숙하지 않았다는데요. 우동집이나 뭐 떡볶이집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회전초밥집 같은 경우는 여기 지하 상가 옷가게가 많이 있는데 피해를 안 주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쇼핑은 혼자서도 오고 뭐 둘이서도 오지만 혼자서도 많이 오잖아요. 혼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전초밥이랑 지하상가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적중했던 것 같아요. 지하상가 특성상 지하상가는 이제 약간 좀 저가 옷들을 많이 사러 오세요. 이런 거를 사러 오시는 구매 고객들이 비싸게 가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상가라는 특성을 잘 파악해 불리한 입지 조건을 오히려 유리하게 바꾼 갑부. 저렴한 초밥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그때 월 매출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월 매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 2억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월 매출 2억이요? 네네. 원룸만한 공간에서 월 매출 2억 원이라는 신화를 쓴 갑부. 돼지고기집 2개 매장과 치킨집 하나를 합친 연 매출액은 약 30억 원. 여기에 갑부의 회전초밥집 연 매출 50억 원을 더하면 한 해 총 매출액은 약 80억 원이 됩니다. 애착이 큰 매장인 만큼 갑부가 직접 관리하다가 최근에서야 직원에게 맡겼다는데요. 점장님이신 거예요? 저희 형님.
형님이? 네, 저희 형이에요. 친형.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지금 친형분께서 맡아서 하시는 지금 거예요? 형이 운영하고 있어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재작년부터요? 오픈부터 초대박 매출을 기록하며 갑부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준 초밥집. 효자 점포의 탄생은 갑부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는데요. 초밥집 성공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눈을 돌린 승진 씨. 결과는 좋았었나요? 아니요, 그때 사업들은 진짜 대부분 다 많이 말아 먹었고요. 토스트집, 뭐 김밥집, 그다음에 또 토스트 한 번 더 했었고, 주스집도 한 번 했었고, 네, 그다음 핫도그집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실패도 하거든요. 하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안 되는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계속 창업하며 수익성이 더 좋은 매장 위주로 관리에 들어갔죠. 그렇게 점차 매장을 늘려가며 모든 매장의 현장 업무를 익히던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매장이 저희가 한 개 있었을 때는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매장이 2개 있었을 때는 진짜 잠자는 시간 줄여가지고 2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장이 3개가 되는 순간부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잘하는 직원을 뽑아가지고 네가 여기서 맡아서 해주면 내가 여기서 여기 왔다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맡겨놨죠. 그러니까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에서 다점포를 운영하는 기업가로 다시 태어난 거죠. 자신은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매장 운영은 점장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점장님이세요? 네, 점장님이에요. 여기 맡아서 하는데 이제 오픈 때부터 맡아서 해가지고요. 이제 1년 차 넘어가고 있고요. 저랑 같이 일한 지는 거의 한 7, 8년 돼가는 것 같아요. 매출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 회식은 안 돼가지고 지금 좀 줄었잖아. 여기 점장한 지는 한 2년 좀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랑 같이 한 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이 친구. 오. 1억 정도. 아, 그래도 1억은 했네. 아, 다행이다. 사촌 동생입니다. 아까사입니다. 아, 사촌 네, 동생인데요? 사촌 동생이고 그래도 저랑 한 지 4년 됐어요. 저도 고민을 조금 했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요식업이 좀 유명할 것 같아서 네.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승진 씨의 가게를 도맡아 운영하는 든든한 점장들. 그 배경엔 점장들과 승진 씨의 돈독한 관계도 있지만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해준다는 갑부의 철학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급여 부분에서 이게 결국은 돈이 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부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신경을 써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장이 되면 이제 저희 그 매장에 지분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일한 거 이외에 부수입으로 또 투자금 정도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장들 만족도가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은 또 그걸 보면서 점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점장들을 직접 경영에 참여시키기도 하는데요. 매달 한 번씩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각 매장 상황을 공유하고 점장들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 3월 3일 전에 뭐 삼겹살 데이 보니까 내일 오늘 이제 쉬니까 마케팅 할 수 있는 거 그 우리 친 꽤 모으지 않았어? 친 그 다 보내면 아마 올 거야. 내 팀은 오니까. 친 보내서 마케팅하고. 세금 관련해서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마케팅 관련해서도 이제 저는 잘 모르는 게 많은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뭐 매장 운영 전략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목표가 있으세요? 아, 예.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저의 가게를 여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 이제 혼자 하기도 좀 힘들고 옆에서 이제 대표님이 어쨌든 도와주고 가게도 맡겨주셨으니까 이 가게를 일단 좀 성공을 시키고 매출을 많이 올린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만의 가게를 또 오픈을 해서 좀 성공시키고 싶은 좀 마음이 있습니다. 점장들이 성장하는 걸 보며 갑부의 생각도 바뀌었다는데요.
내가 빠지면 이 가게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계속 하던 일이기 때문에 남한테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가 나오고도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갔고 제가 나와서 마케팅적인 측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놀랬고 내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혼자 하려고만 했구나. 다른 사람을 키우고 직원들을 키워서 같이 성장을 해야지 나 혼자만 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졌던 것 같아요. 현장 업무는 과감하게 직원에게 맡기고 본인은 경영과 마케팅에 집중해 매출을 높인 것이 두 번째 성공 전략. 2012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0년 동안 외식업에 종사하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이승진 갑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장이 전부 지하에 있다는 건데요. 안 보이는 곳에 지하에 있는데 저희가 맛있게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알아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지상에 위치한 상가보다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눈에 띄지 않아 마음 먹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갑부의 매장들. 하지만 희한하게도 손님들은 이 지하 매장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승진 갑부만의 숨은 마케팅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스타 보고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여기도 한번 떠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인스타그램에 화면에 고깃집이라고 치니까 식당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막 사진도 되게 맛있게 돼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대부분이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곳까지 행차하셨다는 말씀. 그중 사진 찍기에 진심인 손님들을 발견했습니다. 와, 조명까지 갖춰서 찍을 정도로 열정적인데요. 지금 무슨 사진 찍고 계신 거세요? 네. 여기가 지금 SNS에서 되게 핫한 곳이라서 저는 좀 사진 좀 찍어 왔어요. 이렇게까지 공들여가며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음식 소개하는 뭐 채널을 조그만하게 운영 중인데 7만 4천 명 있으시네요. 네네. SNS 인플루언서였네요. 사실 SNS에서 여기는 모르면 간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워낙 유명한 집이고요. 여기가 이제 다른 곳이랑 다른 치킨들을 좀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너무 비주얼도 좋고 아까 그 아사도 그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승진 갑부의 매장은 SNS에서 유명 맛집으로 통하고 있었는데요. 남다른 음식 비주얼로 화제를 모은 거죠. 플레이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음식을 어떻게 플레이팅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먹으면서도 맛을 느끼지만 눈으로도 맛있는 거를 많이 찾으세요. 그다음에 사진이 좀 이쁘게 찍으실 수 있게 잘 나오면 저희가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고객분들이 그거를 찍어가지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분들하고 관련된 친구분들은 그거에 대한 사진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매장이 뭐지?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있어서 새로운 방문 고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님 스스로 촬영하고 싶을 만큼 푸짐하고 화려한 음식으로 SNS 홍보를 노린 것이 세 번째 성공 전략. 그렇게 또 긴 하루의 영업을 마무리하는 시각이 다가오고 모두 퇴근한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손님 많아서 기름 좀 많이 쳤을 거예요. 네네네. 제대로 좀 닦아주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좀 환풍기 돌려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기름 좀 낀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확인해보고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네네. 가게 직원들을 대신해서 각종 청소 도구를 들고 찾아온 이분들의 정체는?
매장 운영하고 저희 이제 마감하고 가는데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전문적인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기고 있어요. 음식점의 업종 특성상 기름때가 많다 보니 전문적인 청소 전문업체의 관리가 필요했다는 갑부.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전문 청소업체가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 스태프분이 청소하시는 것보다 뭐 이제 퀄리티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건비 자체도 많이 이제 저렴해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저희 이제 대형 업체들 보통. 영업에 집중하던 매장 직원들에게 어쩌면 추가 업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기름때 청소. 이런 부분을 아예 청소업체에 맡기고 나니 보이지 않는 곳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훨씬 좋다는데요. 어디를 닦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천장에 붙은 이제 후드를 닦아줘야 여기 기름기가 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기름기를 매번 닦아줘야 이제 기름이 쌓이지가 않죠. 전문가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갑부의 매장. 매장 직원들은 온전히 영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갑부 또한 시간과 인력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는군요. 제가 이것저것 뭐 다방면의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냥 지식을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틀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는 잘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가장 전문적으로 관리도 받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잘하는 업체랑 잘하는 데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생에 더욱 민감해진 시대. 청소와 소독 같은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확실하다는 것. 소독 증명서인데요. 지금 오늘 했으니까 아마 소독 기간이 여기에 오늘 날짜로 찍혀가지고 아마 잡힐 거예요. 이렇게 잘한 부분은 고객들이 확실히 알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이런 거 오히려 딱 보이게 딱 놔두시네요. 네, 이런 거 요즘에는 저희가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고객분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겸손한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에는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해야지 고객분들이 알아주시고 계세요. 자신 없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갑부의 전략입니다. 동트기가 무섭게 오늘도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갑부. 어디 가는 거죠? 닭 염지 공장 가고 있어요. 닭 염지 공장이요? 네네. 치킨집 운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염지 과정을 확인하러 길을 나서는 갑부. 1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닭고기 염지 공장. 치킨을 판매하는 업체라면 대부분 이렇게 염지 공장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방역복까지 철저히 갖춘 뒤 들어갑니다. 이곳이 바로 닭을 염지하는 공장인데요. 염지란 치킨을 조리할 때 필수 과정으로 통하는데 퍽퍽한 닭고기를 부드럽고 맛있게 하는 밑간 작업이라 할 수 있죠. 한 달에 받는 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 달에 받는 양이요? 네.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양이 12,000마리 정도? 12,000마리요? 네, 12,000마리 정도. 닭 원육을 받아서 선별과 성형 작업을 거친 다음 밑간 양념, 즉 염지를 하는 건데요. 염지제 하나까지도 기성품이 아닌 갑부가 개발한 재료로 쓴답니다. 지금 저희가 염지 스티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받은 염지제로 해가지고 지금 염지제 넣고 있는 거예요. 갑부가 특허받은 방식대로 염지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색 있는 치킨 맛을 살릴 수 있다는군요. 닭고기에 잡내는 잡아주고 맛은 더욱 배가시켜줄 염지제를 넣고 배합이 잘 되도록 진공 상태에서 돌려주는데요. 직접 하기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절단이랑 염지를 직접 했는데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한계를 느껴가지고 자동으로 해서 지금 염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약 30분의 시간이 지나면 갑부의 특허 방식대로 닭 염지 작업 완료. 염지 과정을 통해 한결 촉촉해진 닭고기는 곧바로 포장합니다. 이렇게 이승진 갑부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염지되어 수분과 풍미가 더해진 닭고기는 매일 트럭에 실려 매장에 전달되는데요. 그런데 또 치킨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한 전통시장에 들른 갑부. 이곳은 서울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데요. 전국적으로 맛집 많기로 유명하죠. 이 전통시장에 갑부의 닭고기를 납품받는 업체라도 있는 걸까요? 꽤 많은 양의 염지닭을 끌고 들어간 한 매장. 갑부의 치킨집과는 달리 여기는 닭을 굽지 않고 튀기고 있었습니다. 갑부와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일까요? 저희 시장에 이번에 오픈한 닭강정집이에요. 와, 다점포 경영자답게 치킨집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6개월 전 닭강정집을 새로 차린 겁니다. 튀긴 치킨은 이미 경쟁이 치열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적은 구운 치킨에 승부를 걸었다던 갑부.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닭강정을 선택한 걸까요? 이건 튀기는 건데? 코로나 때 매장이 매출이 좀 타격이 좀 입어서 온라인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고민을 한번 하다가 택배로 할 수 있는 닭강정을 차렸는데 다행히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전국을 무대로 장사할 수 있는 메뉴를 찾던 중 택배로 판매가 가능하고 치킨집을 운영했던 노하우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 닭강정이었다는데요. 닭강정집을 개업한 지 이제 막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기존 매장들보다 더 활력 넘치는 닭강정집. 이 정도면 매출액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택배는 오늘 몇 개 나갔어요? 오늘 한 300개 나갔고요. 300개 정도요? 네. 지금 여기서 어떤 거 보신 거예요? 여기 택배 게스트. 우와, 300개가 넘네요. 저희 택배가 지금 하루에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보내고 있거든요. 네, 택배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한 800에서 1000 정도 파는 것 같아요. 이 전통시장에 닭강정집을 개업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기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닭강정집이 없더라고요. 보통 다 뭐 전집만 있고 아니면 뭐 육회집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틈새 시장 노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시장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고객분들이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요. 많이 좋아해 주세요. 아하, 갑부의 분석이 또 맞아떨어졌네요. 다시 지하에 위치한 치킨집에 들른 이승진 갑부. 평소와 달리 비장한 모습으로 환복하는 승진 씨.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셰프복까지 갈아입고 향한 곳은 치킨집 주방.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양념들을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마라 로제 치킨이랑 마라 로제 떡볶이 개발하려고 지금 마라랑 두반장이랑 뭐 이런 것도 좀 샀어요. 중국 치킨 좀 사서 오늘 뭐 기름으로 마라이 좀 만들고 해서 저희 신동문 셰프님이랑 같이 지금 신메뉴 테스트 좀 하고 해보려고요. 예, 봤어요. 잘 지냈어요? 예, 반갑습니다. 프랑스국에 마라 상고 소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라탕 소스예요. 마라탕 소스? 저분은 저희 지금 신메뉴 같이 개발하고 지금 소스 같이 개발해 주시는 신동민 셰프예요. 저희 친한 형님입니다. 일단 오일 뽑아가지고 이거 기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분자 요리를 개척한 신동민 셰프와 신메뉴 개발에 나선 갑부. 또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저도 이걸 처음 만들어봐요.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한데 한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맛있으면 그걸 신메뉴에 넣는 걸로. 이승진 갑부와 신동민 셰프 모두 외식업을 하다 보니 신메뉴 개발에 대한 열정은 가히 용호상박. 아까 양 얼마큼 넣었지? 너 양 이거? 2숟가락 넣었어요. 가득? 한 숟가락 반 정도. 이 정도? 네네네. 요즘 로제 소스 못지않게 마라 소스도 유행이라 신동민 셰프의 도움을 받아 두 소스를 합친 마라 로제 치킨을 만들어봤습니다. 오, 일단 비주얼은 합격. 신메뉴를 만들었으니 어서 시식을 해봐야죠. 맛은 괜찮을까요? 맛있어요. 반응 되게 좋겠는데요? 그렇지. 네. 오일이 좀 향이랑 산초 향이랑 제 산초가 몇 개 맞나요? 부족한 점은 없을까요? 중화풍이니까 중화 야채 파란 색깔이 들어가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저희 비타민 있으니까 비타민 한번 추가해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의견이 나온 즉시 실행에 옮기는 갑부. 색깔 괜찮은데요? 그래. 이거지. 이거지 뭐에 나가지? 오리지널 치킨에 나가고. 이렇게 그때그때 새로운 재료를 첨가해가며 신메뉴의 레시피를 차근차근 다듬어가는 두 사람. 비타민 먹어도 소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비주얼만큼이나 서로를 돋보이게 해주는 사이라는데요. 닭 관련된 요리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같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많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 얘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매장에 살아있으려면 신메뉴가 자주자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좀 마라 소스가 좀 요즘에 핫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요즘에 마라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마라 소스를 새로 개발을 해봤는데 맛이 그래도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보완할 점은 아직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보완하다 보면은 완성품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박 터트릴 메뉴가 또 하나 탄생하겠네요. 다음 날 가족들과 집을 나서는 갑부. 촬영을 시작하고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 오늘 가족분들하고 나들이 가시나 봐요. 아, 나들이는 아니고 애들 승마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승마하러 가요. 바쁜 일정을 쪼개 모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 아이들도 살짝 들떠 보이는데요. 저희 와이프고요. 안녕하세요. 첫째 아들 10살이고요. 이정환 군이고요. 둘째 7살 김윤아. 아빠가 평소에 많이 놀아줘요? 아니요. 안 놀아줘요? 아빠 많이 놀아줘. 아빠 딱 끊어. 둘째 사랑스러운 어리광에 무장해제되는 갑부. 이 맛에 자식 키우는 거죠. 저희 첫째 태어나고 초밥집을 한 거고, 둘째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고깃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서 회원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애들이 저한테 이제 힘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던 갑부에게 찾아온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시간. 복잡했던 일은 잠시 미뤄두고 오직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손길을 많이 기다렸겠죠. 바쁜 업무로 평소 아이들 곁에 있어주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한 번씩 달래주는 아빠의 마음.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하고픈 꿈이 있다는데요. 저도 이제
승마를 배워서 이제 제주도에서 같이 이제 말 타러 다니는 게 꿈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직은 못 배우고 있는데. 왜 아직 안 배우고 계세요? 빨리 배우시죠. 90kg 몸무게 미달이라서 아직 못 배우고 있어요. 90kg요? 네, 90kg 미달로 지금 90kg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를 지금 좀 줄여야 돼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갑부는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지금 애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게으르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애들 보면은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진입 장벽은 낮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운 외식업계에서 승자가 된 이승진 갑부. 이승진 갑부의 목표는 뭘까요?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 옆으로 쓰러지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옆으로 쓰러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개발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하고 싶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이승진 갑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우리 막내가 부자인 게 좋아요. 미지가 부자인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서민갑부가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연예인 있죠? 저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둘 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스마일이즈 굿! 채널 A